교육공무직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조성혜입니다. 반가워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주 쑥스럽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막 이렇게 하려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모여서 교육 받으면 훨씬 좋을 텐데 현재 상황인지라 우리가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함께 많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예요. TV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뉴스에서도 보시고 상사가 어떻게 동료와 그리고 직원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그럼 못살게 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볼 건데요. 처음에 괴롭힘이 뭔지 보고 괴롭힘이 그냥 예전에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법률적으로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정이 어떠한지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괴롭힘인가, 이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요. 공공운수노조의 모범 단협에선 36가지의 괴롭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괴롭힘이 있었을 때 어떻게 노동조합은 그리고 어떻게 나는 대처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보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괴롭힘이란 그냥 그림을 보면 느껴지죠? 와서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막 한다거나 혹은 말로는 존댓말을 하는데 굉장히 감정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괴롭힘이 될 수 있는데요. 괴롭힘은 이렇게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우위,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사람이 아래를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윗사람이니까 이렇게 업무 시킬 수 있지 라고 하는 업무의 적정한 범위가 뭔지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상사는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해서 가장 쟁점이 붙는 부분이 적정 범위가 무엇인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몸이 나빠지거나 마음이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썼어요. 갑질. 한국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왔냐면 우리 땅콩 회항으로 유명하고 어머니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서류철을 집어던지는 걸로 유명했던 대한항공의 일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서 다른 어떤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갑질이라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이라는 단어를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들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갑질이라고 등극된 이런 게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입니다. 얘기했듯이 대한항공의 땅콩해양, 그 다음에 직장갑질 119라는 게 2017년에 출범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노동조합도 없고 회사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상담하는 카카오 채팅방이었는데요. 이게 문 열자마자 카카오가 최대 1000명까지의 방을 만들 수 있는데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엄청난 대한민국 직장 갑질 지수라는 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17가지의 이런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7가지가 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7가지의 갑질 수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의 설문과 유사한 외국의 설문을 가져다가 설문을 해봤을 때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를 한 게 한국은 27.8%.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설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10% 초반인데 우리가 2.5배 정도 높은 갑질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막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질이 대표적으로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간혹 언론에 나오는 자살,
출근하려고 엄마 나 병원 갔다 올게요 라고 나와가지고 병원으로 안 가고 옆 동네 옥상에 가서 아파트에서 투신하시는 경우. 왜? 자기는 회사가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이런 경우.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갑질 때문이기도 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많으면 내가 오늘 타고 가는 이 버스가 쿵 사고가 나서 너 병원에 한 2주만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교육 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도 그랬노라고 얘기하세요. 회사가 너무 가기 싫고 회사의 동료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극단 선택인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예전에는 우리 후배 때는 우리가 뭐 일 배울 때는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라떼이즈 홀스라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꼰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미스김이라고 얘기했고 엉덩이 한번 치고 커피 타오라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런 업무의 구분도 명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옛날 교장 선생님이죠. 요즘 교장 선생님은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가끔 학교에서 그런 거 봐요. 졸업식 날이나 무슨 행사 있을 때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뭐 교육감, 뭐 교장 이런 사람들이 뭔가 수여를 할 때 그 꽃다발이나 상패 같은 거 들고 올 때 잘 보세요. 남학생이나 남자 교사가 들고 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여학생이나 여자 교사들, 여성이라는 사람들이 들고 와요. 이것도 사실 없어져야 될 조직 문화 중에 하나예요. 왜 꼭 그런 건 여성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느냐. 조직 문화나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직장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조금 더 법적 규정보다 우리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지죠. 그럼 법은 그냥 가만히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법은 누군가가 요구하고 누군가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직장갑질 119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감정노동 네트워크의 이야기, 그리고 현장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죽어갔던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다 모여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사용자, 사업주의 의무가 뭔지를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나 안 들어간 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질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상보건법이나 등등으로 처벌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민사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좀 싸워야 될, 처벌 규정을 강화해라라고 싸워야 될 측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과 유사한 단체협약,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고요.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있어야 되는 취업규칙, 우리 학교에도 취업규칙 있지요?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있기도 하고 무슨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있기도 한데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를 명시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명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들, 노조의 지역 지부들이 단체협약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학교 혹은 우리 교육청의 취업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만든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한 법 규정 첫 번째 근로기준법부터 볼게요. 근로기준법의 7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위, 그 다음에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했을 때는, 건강을 악화시켰을 때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첫 번째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지가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용자. 우리는 학교 교장일 수도 있고요. 교육감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신고받은 사람, 교육감 혹은 교장은 지체 없이 곧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건 사망입니다.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피해를 입은, 아까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 사람도 있지만 또는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까 내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했고, 그럼 그 사람이 근데 여기에서 일 못하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휴가를 써야 되겠어요.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었다고 확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줘야 되지만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하는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가해자로 수정하는 사람과 분리를 요구할 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아주 선진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확인됐어. 확인되면 당연히 행위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고 나에게 가해를 한 그 행위자를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까 다른 게 그거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시라면 내가 부서를 변경하거나 내가 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미 주장이 사실로 되었다 그러면 내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행위자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의 조치를 하기 전에 누구의 의견을?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 노동자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꼭 피해 노동자의 의견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취업규칙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교육공무직본부도 지부에 혹은 학교에 교육청에 취업규칙은 지부에 있는 건 아니죠. 단협이 있는 거고 학교에 있는 취업규칙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취업규칙은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모든 노동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공무직의 모두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불이익하게 바뀔 때 원래는 A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A-로 가면서 그게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다 그러면 그 불이익한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물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혹은 우리 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실 수 있는 건이에요. 자, 취업규칙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가 괴롭힘이야? 이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교육도 해야 돼요. 사업주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대충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 회사는 쾌적한 뭐뭐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한다. 끝. 직장 내 괴롭힘이 없도록 노력한다. 끝.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가긴 들어간 거죠. 고용노동부가 얘기하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럼 뭐가 괴롭힘인데 그래서 니네 회사는 어떻게 할 건데 학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고 그 내용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것이었고요.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을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주의 의무,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인데 사업주는 노동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게 사업주의 의무예요. 그 의무에 따라 이게 나온 거죠. 41조.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애. 고객? 학교에 고객이 없나요? 있나요? 학교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그럼 학생이 고객인가요? 학부형이 고객인가요? 학생과 학부형을 다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고객 아닌데? 고객 맞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객 맞는 거. 여기에 보면 고객 응대 노동자의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가 주어가 누구냐면 사업주예요.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한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떤 조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응대 노동자의 학교가 들어가는 걸 보여드린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특수교사. 특수아동들은 아동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특수아동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소통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감정노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교사들도.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 행정실도 있고 네, 공공서비스잖아요. 여기에는 구청 민원실만 있는데 그럼 학교 행정실이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등이라는. 봐요. 경찰도 감정노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도.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실무사들도 다 감정노동자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사람들, 유치원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보육교사는 긴데요. 일반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다 등에 들어갑니다. 등.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감정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노동자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주 보고 뭘 하라 그랬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오늘 있었던 상황, 제가 어디엔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네 땡땡 중학교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겠죠. 우리 행정실무사 선생님이. 그랬더니 첫 마디가 예, 교장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교장 선생님 바꿔주세요 한다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 내선 번호 돌리지 않잖아요.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몇 학년 학부형인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고 몇 학년 학부형인데 내가 교장 선생님하고 긴의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아니 할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적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선생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 그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학부형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학부형이 교장하고 통화하겠다는데 왜 말리느냐? 바꿔줘라. 이때쯤 되면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교장을 직접 바꿀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약간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거 싫어하시면 못 바꿔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교무주임 선생님인가를 바꿔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끊고 다시 전화 와서 내가 교장 바꾸랬더니 왜 교무주임 바꿨느냐? 예, 또 이렇게 해서 막 교장 바꿀 수 없어서 다시 그냥 교감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끊고. 사실은 이럴 때 그 전화를 받았던 노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고. 전화가 올 때 또 그 학부형일까 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고.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고객의 폭언이 XX 쌍욕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점잖하게 얘기하죠. 교장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는 아니 내가 교장하고 통화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안 바꿔주십니까? 반말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억양은 굉장히 내리 쫙 깔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 상태가 그러하시니까 오늘은 전화 받지 마세요. 혹은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휴게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시달림에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콩당콩당 뛴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와 상담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성희롱적 발언을 해가지고 재판을 가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고소고발, 손해배상에 필요한 지원도 학교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을 안 내. 저희가 교육 바로 전에 몇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냥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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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는 학교가 있고 그 앞에 감정노동자 보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성 멘트가 나오는 학교가 있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이거를 하게 하는 게 사업주의 의무예요. 학교장의 의무고 교육청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매뉴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있죠. 전화가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바쁘다 보면 혹은 멀리 있으면 전화가 3번이 울릴 수도 있고 5번이 울릴 수도 있죠. 무조건 3번 안에 받아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감정노동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고, 역시 이거를 안 하면 아까 직장 갑질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였죠. 이거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러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서 정신질환을 앓거나 혹은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재를 신청을 했고 산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면서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에 이게 들어가게 되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도 산재다.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게 산재가 있었는지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적 규정에 있어서 다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가해자 처벌은 이런 걸로 하라는 거예요. 형법의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사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법과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쭉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괴롭힘이 뭔지,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찾아볼게요. 괴롭힘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괴롭히는 사람, 가해자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행위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 누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용자죠. 교장 선생님, 우리 교육감이 우리를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도 있나? 그거는 네, 교육감도 사용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용자인데 뭐 사업주기도 하지만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사업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동일 사업장 내 노동자여야 합니다. 뭐 물론 원하청, 우리가 원하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직원과 공무직 직원 사이의 갈등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고 원하청으로 볼 수도 있고, 여튼 동일 사업장이나 원하청 간의 노동자나 하여튼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보면 누가 제일 괴롭히느냐? 첫 번째, 상급자. 임원하고 경영지가 교장, 교감, 선생님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이 임원이나 경영진. 누구라고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리고 동료, 그 다음에 고객이나 거래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고객이나 거래처라고 하는 학부형들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 대면하는 거 아니고 전화로만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임금노동자 전체를 조사한 거고, 학교에서 조사해 보면 우리는 누가 가장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피해자. 피해자는 뭐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 한 명이죠. 행위 장소 아무데나. 우리 왜 가끔 회식 자리에서 꼭 교장 선생님 옆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야 되는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거 다 직장 내 괴롭힘인 거예요.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꼭 대면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도 직장에 괴롭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왜 우리 학교에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학교 게시판은 거의 실명으로 할 텐데 비실명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썼는지 그 사람이 나의 윗사람인지 나의 아랫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우위성에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익명의 게시판에서 뻔히 누군지는 알지만 그게 조성에 딱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혹은 학교나 학교 밖이나 회식 자리나 다 가능합니다. 이제 우위가 뭐냐? 자, 첫 번째 지위죠.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위가 있을 수 있고요. 교장 선생님과 노동자의 지위가 있을 수 있고요. 교감 선생님과 지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나의 상급자로 분류할 수 있다라 그러면 우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관계예요. 모든. 그래서 그럼 학부형이 우위에 있습니까? 옛날에 고객은 왕이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처럼 사실 학부형한테 민원 전화 왔는데 제대로 응대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다가 써요? 교육청에다 쓰고 청와대에다 쓰고 감사원에다 쓰고 이러면 진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죠. 그냥 학교 게시판 정도면 어떻게 교장이 유야무야 할 수 있는데 교육청 갔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정리가 안 돼요. 모든 관계의 우위라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학별, 성별, 뭐 근속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정규직 교사냐 아니냐 교사 중에서도 기간제냐 교사냐 뭐 이런 거에 우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핵심이 이거예요. 우위가 없었다면 괴롭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나보다 연차도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뭐 하여튼 젊은 사람인데 날 막 못 살게 굴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네. 자, 두 번째가 가장 쟁점이 되는 건데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뭐냐? 이게 제일 어렵죠. 사회 통념상 이런 표현 쓰는 거. 통념이 뭔데? 그쵸?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우위가 있었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몸과 마음이 망가졌어. 이건 증명이 돼. 어떤 게 범위를 넘어서는 거냐? 이게 가장 쟁점인데요.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누구에게 신고한다 그랬죠? 사업주에게 하잖아요. 사실 사업주가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보호하고 싶어. 그럼 이거 아니라고 하면 돼요. 통념에 비추어 우리는 그렇게 했어라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니 아닌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요 통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괴롭힘이 있을 때 아니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괴롭힘이 있으면 이 통념을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요. 첫 번째 우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 너무 여러 번 얘기들이죠. 두 번째 적정 범위. 이건 아까 얘기했던 통념. 이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고통 때문에 마음이 망가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반복적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해도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 그랬어. 그럼 사람들이 뭐냐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단 한 번에라 하더라도 괴롭힘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괴롭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나 쟤 괴롭혀야지 못 살게 굴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과하죠. 나는 그게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했으면 미안해. 이게 사과일까요? 사과가 아닐까요? 나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괴롭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괴롭힐 의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이게 괴롭힘이다라고 느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노조에서 쓴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가 만든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아까 법에서도 얘기했지만 피해라고 확정짓지 않고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증언, 누군가가, 그리고 상황, 의학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서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인 겁니다. 통상, 평균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평균이 뭐고 사회적 통념이 뭐고 통상이 뭐냐?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넓혀 나가야 되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러한 상황 하나하나가 만들어졌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그것들을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 이건 괴롭힘이야 라고 딱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모범 단협으로요 36가지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폭언, 폭행, 모욕, 협박 이런 거는 그냥 비하, 무시, 따돌림, 뒷담화. 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쓰게 하는 경우. 독후감. 나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는 거. 괴롭힘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음주는 우리가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흡연 강요는 뭐냐면요. 담배 피러 나가가지고 야 너도 한 대 펴? 에이 담배도 끊고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내가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담배를 끊느니 마느니 얘기를 해? 괴롭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떠넘기는 거라던가 사적인 지시 가끔씩 그런 거 가끔씩 어머 선생님 들어오시는 길에 커피 사러 갈 거죠? 내 것도 하나 사줘요. 쥐가 가서 사오면 되지 꼭 들어오는 길에 내 커피까지 갖다 달라고 한다거나 커피 뽑아오는 길에 내 커피까지 내려달라거나 사적 지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할 때 배제하거나 비품을 주지 않거나 쭉쭉쭉 우리 또 장기자랑 우리 직장내 괴롭힘에 대표적으로 뜬 게 모 대학병원에서 직원들 장기자랑 시킨 게 한참 TV에 많이 나왔었죠. 원장님 오신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제일 많은 태움 일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 정보, 건의, 감시 여기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 36가지는 노동조합에서 이런 건 괴롭힘이다라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물론 노동부에서 정리한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늘려가야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괴롭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휴가 못 쓰게 하는 거. 당연히 괴롭힘이죠. 그 다음에 신원을 공개하는 거. 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해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조합 탄압, 성과 압박. 그래서 36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이건 이후에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규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놓치고 가는 게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들을 넓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직장 내 괴롭힘. 그 직장갑질 119는 그냥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누구나가 카카오 채팅방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직장에 상사가 괴롭혀가지고요. 사표 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표를 쓰고 나면은 사실은 내 삶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우리 학교 노동조합이 있으면 우리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사람들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감정 소모와 그 육체적, 신체적으로 망가지는 나 그 회사 떠나서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절대 사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도 또 누군가가 그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동부에 진정하고 고발하고 뭐 형사처벌 필요하면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나만 피해버리면 된다?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특히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사표 쓰지 마시고요. 기록. 요즘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전화가 다 녹음이 돼가지고 저 얼마 전에 그런 기능 알았는데 선택해서 전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기 세팅할 때 모든 전화 녹음 기능이 있어서 다 녹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좋지. 누가 언제 무엇을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요구했는지 뭐라고 욕을 했는지 좋기는 한데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화기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메모해 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거고요. 특히나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는 뭐 항의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죠. 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별로요. 인권보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자체별로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노동부와 그리고 우리의 교육청 있잖아요. 우리에겐 교육청과 그리고 지자체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하시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부로 공개하는 거니까. 근데 소극적 대응 중에서 그냥 절대 하지 말고 회사 그만두는 거, 인터넷에 물어보는 거, 참거나 모른 척, 요거 되게 중요해요. 친구와 상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근데 친구한테 카톡 메시지로 야, 내가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치사하고 더러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블라블라 썼어요. 오늘 아까처럼 학부형이 전화 왔는데 말이지 나한테 당장 교장 바꿔 막 이렇게 했는데 야 심장이 쫄려 죽는 줄 알았어. 학교에다가는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혹은 옆에 있는 같은 공무직 노동자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는 카톡으로 내가 진짜 그 다음부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떨리는데 죽을 것만 같아. 그날은 얘기 한마디도 누구에게도 안 했지만 친구에게 한 문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전화기에 그렇게 예민하게 되었고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반응이 생겼는가? 이 친구와의 카톡에 남아있으면 이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것도 증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괴롭힘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처리 절차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약간 헷갈려.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감정노동자 보호라는 게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감정노동자 보호 안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 안에 한 직장,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괴롭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사업주가 우리 학교에 전화 걸면 안내 멘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괴롭힘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쉬게 하는 거, 전체 감정노동자의 범주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은 딱 그 사업장 내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을 헷갈리지는 마시고 더 큰 범주 안에 감정이 있는 거고 그 작은 범주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누구든지 알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하면 사업주는 곧장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만 안 보이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자와 사과. 난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사과하면 끝낼게. 그런데
나는 그거 아니야. 이건 문제가 되게 심각해. 회사 차원에. 정식 조사해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을 다른 부서로 보내주세요. 끝. 뭐 외부에 알려지는 거 원치 않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사과하고 하고 싶어요. 끝.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과 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고요. 자, 사건 인지했어요. 누구든지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는 거.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어. 야, 누가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했대. 그건 뭐냐면요. 2차 가해예요. 또 괴롭히는 거예요. 아, 쟤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전담자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고민인데, 우리가 학교가 있고 교육청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주는 교육감이니까 사실은 교육청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담사를.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뻔해요. 교장 플러스 선생님들 플러스 그리고 매일매일 얼굴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청이 엄청 넓잖아요. 서울은 좁지만 학교가 많고 지방으로 가면은 뭐 전남교육청, 뭐 충북교육청 엄청 크잖아요. 그럼 교육청 안에 지청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청 단위로 둘 것인가? 이거는 노조에서 어느 단위로 요구하고 둘 것인가는 적합한 규모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담해야죠. 누구? 제일 첫 번째 하는 상담은 피해자를 먼저 상담하는 거예요. 피해자 상담을 듣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요구가 뭔가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저 사람만 다른 데로 발령 혹은 둘이 사과 혹은 진짜 조사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조사하는 과정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괴롭힘은 즉시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야, 괴롭힘이 들어왔어. 어떡하지? 하고 일주일. 야, 뭐 괴롭힘 조사위원회 꾸려야지? 또 하고 일주일. 뭐 가해자 피해자 만나야 되는데 약속 시간을 못 잡네? 하고 또 일주일. 그러는 사이에 1달, 2달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면 대리인 선임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 그럼 뭐예요? 조사위원회를 꾸려야죠. 조사위원회. 독립적. 이게 무슨 교육감 친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발생 학교에서 친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안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끔씩은 조사위원회를 외부인이 참가하기도 해요. 이따가 사례에서 외부인이 조사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꾸릴 때는 항상 노사 동수. 그 다음에 비율인데요. 우리 그 선생님들도 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별 너무 한 성에 집중하면 안 돼서 비율 두듯이 어떤 특정한 성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것 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뭐든지 결론을 냈어. 이게 괴롭힘이야.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게 뭐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했어.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 우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마지막에 끝났어. 우리 가해자도 처벌했고 다른 학교로 보냈고 끝. 아니에요. 그 뒤에 쟤 때문에 누가 어느 학교로 발령 났다더라. 쟤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그래서 피해자는 정말 안정되어 있는지. 가해자는 우리가 보통 징계하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라고 해요. 그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괴롭힘은 조직 문화라 그랬잖아요. 아우, 참, 요즘 애들은 싸가지 없어. 어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걸 택택거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주의, 아우, 쟤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만 버렸어. 저런 사람 때문에 학교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조직과 사업주 그리고 관리자들은 계속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안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 아, 우리 징계도 끝났고, 끝! 이러면 그 조직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모니터링을 꼭 하라고. 요거 2년 뭐 분기별 이거는 노동조합 얘기인 거죠. 노동부에서는 그냥 해라. 노동조합은 최소한 사건이 종결된 후에 2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아까 제가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서 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자회사였고 공공기관 자회사인데 소장, 그 지역의 소장과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었어요. 그런데 소장이 사표를 냈어. 이제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 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더니 언론에 났어. 언론에 나니까 이 소장이 아유, 내가 그만두고 나간다. 첫 번째, 사표를 못 쓰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데 징계받을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갔어. 왜? 공무원에 그런 규정 있잖아요. 잘리면 퇴직금 못 받는데 내가 사표 쓰고 나가면 퇴직금 다 받는 거, 공무원 연금 다 받는 거. 사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조직은 일단 소장은 사표 쓰고 나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소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문제여서 이 사람만 괴롭힘이 있었을까요? 그 조직에서는 어떤 소장이 오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조사하자. 이 사람이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누가 와도 똑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직의 문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외부 단체를 하여튼 외부 단체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봐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해. 이건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사업장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한 사람, 직원 이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3명이었는데 이 3명만의 문제인 건가?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가? 이 3사람이 기자회견하고 소장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머지 문제 없었어?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작업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괴롭힘이 뭔지,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괴롭힘이 뭔지,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괴롭힘이 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노동자가 생각하는 괴롭힘과 관리자가 생각하는 괴롭힘이 다르거든요. 그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괴롭힘 아니야. 이건 괴롭힘 맞아. 괴롭힘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소장이 와도 어떤 관리자가 와도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권고안을 내는 게 이 조사의 목적이었어요. 조사 보고서는 조만간 나올 텐데 아직 조사 보고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자부터 합니다.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그리고 사업장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꼭 봐야 돼요. 사업장이, 대표가, 학교 교장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3명 플러스 알파인 다른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더 무궁무진한 괴롭힘이 등장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게 괴롭힘이에요? 아유, 저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괴롭힘이 뭔지, 어떤 게 괴롭힘인지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예민한 사람들, 쟤네들은 뭐 별거 아닌 저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민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괴롭힘입니다 라고 이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어떤 소장이 와도, 그래야 어떤 관리자가 와도 괴롭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하고 예방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육은 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되는지 현상을 파악해야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쭉 피해자부터 노동자들이 경험한 다른 거, 그 다음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칙. 고용노동부도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투명하게. 이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의 편을 들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부에서 구성된 괴롭힘위원회라면 누구의 편을 분명히 들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공정한 결과. 뭐 이건 전문가가 왔으니까 전문가의 양심 점점점. 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장은 저희 노조에서, 우리 공공운수 노조에서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사업장이 되었어요. 이후는 끊임없이 아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신고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건 쭉 보시면 되고, 불리한 조치의 판단 기준, 이게 불리한 조치를 한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2차 가해라고 나는 생각 안 했는데 마침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비슷한 거를 물어봤어. 마침이 웃긴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때마침 그게 그렇게 들어갔네? 아까 얘기했죠.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해.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그런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처럼 불리한 조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조치였구나. 안 할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이니까 그럼 노동조합은 뭐 할 거냐? 노동조합도 직장 내 괴롭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그 안에 괴롭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요즘 라떼는 말이야. 라떼이즈 홀스가 아주 유행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2020년 10월 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학교 처음 왔을 때, 내가 10년 전에 학교 처음 왔을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그게 뭐 괴롭힘이야가 아니라 괴롭힘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게 다 괴롭힘일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권력과 위계라면 이거는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만 처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조직 진단. 여기 익명이라고 쓴 건 가끔씩 우리 왜 인터뷰해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저기 혹시 실명인가요? 그냥 땡땡 처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익명으로 했을 때 훨씬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익명으로 얘기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없던 일을 막 있는 것처럼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 아까 36가지 나왔잖아요.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이야 라고 교육청과 맺어두는 거. 그리고 취업규칙. 교육청 안에 있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거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 나는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건 괴롭힘이야 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태를 뭐 매년 조사해 볼 필요 있어요. 괴롭힘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 정도?
1년에 1번 이상, 3번 이상, 5번 이상, 10번 이상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매년 해보니까 괴롭힘이 숫자가 줄더라. 왜? 계속 훈련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런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관리자랑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모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리자가 따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모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했는데 이 관리자 교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이 아닌 이런 뭐 관계 갈등 형태처럼 교육을 해가지고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관리자 교육을 별도로 하라는 건 당신들이 훨씬 더 많이 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고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노동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면 관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관리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은 가능하면 노동자 전체 교육과 관리자 교육 따로 하는데 관리자 교육을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만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원을 구분하는 이따위 교육을 하면 안 되고요. 홍보. 노동자 권리 역할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저 이거 처음 보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자꾸 보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성희롱, 폭언, 폭력. 노동조합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신고하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신고하고 그걸 확대, 그걸 개선해가는 과정이 직장 내 괴롭힘, 그 다음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런 거를 홍보, 알리라는 게 사업주의 의무예요. 이거를 이렇게 종이로도 할 수 있지만 뭐라 그러나? 방송? 멘트? 네. 우리 왜 학교에 전화하면 띠리리리리 가는 학교 있고 앞에 학교에 전화하면 띠리리리 한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아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전화 받으시는 뭐 학교에 계신 노동자들에게 뭐 포건포건 하지 마시고 그들의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라고 나오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자, 멘트 한번 들어보실까요? 실력과 바른 인성으로 꿈을 찾아가는 중학교입니다. 원하시는 내선 번호를 누르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말해주는 학부모님 덕분에 교직원은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구내번호를 눌러주세요. 중학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네, 녹음 파일 잘 들으셨죠? 세 개 학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학교는 뭐 바른 인성, 실력 이러면서 그냥 곧장 내선 번호로 돌아가는 학교였고요. 두 번째 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보호합니다. 학부형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선 번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는데 이미 학교에서 전화를 받아요. 이건 뭐냐면 두 번째 학교와 세 번째 학교는 그래도 방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합니다라는 거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3번 벨 울리기 전에 전화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지침들이 있어서 그 앞에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안에 있는 노동자는 전화를 받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일본 학교처럼 멘트가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전화를 건 학부형이나 전화를 건 누군가는 그 멘트를 듣기 전에 이미 전화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마다 이런 음성을 둬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음성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학교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제 문제는 그거 다 들으려면은 뭐 전화 거는 사람은 10초 정도 걸리는데 화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화내는 게 아니라 아, 그 노동자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전화를 거는 상대방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1번 학교 땡탈락, 2번 학교는 동그라미, 3번 학교는 안 한 것과 똑같은 효과. 그래서 우리 모두 교육청에다 이런 안내 멘트를 넣어라 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 이후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피해자 중심주의여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권고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때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녹음을 듣고 나니까 두 학교가 확연히 구분이 되던가요? 한 학교는 그냥이고 한 학교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멘트를, 그러니까 그 전화 받으신 노동자에게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경영? 우리 기업은 아닌데 학교긴 하지만 원칙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교육감이 자, 다 학교에다가 이런 멘트 넣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KTX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딱 앉아있으면 나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뭐 폭언폭행 하시면 안 되고 이러이러하면 처벌받습니다. 홈쇼핑에 전화해도 나와요. 우리 엄마가 전화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전화 받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대하듯이 뭐 폭언폭행 하지 말아주세요. 다 나오는데 학교 아직 안 나와요. 이유 뭐냐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갖고 있는 위계질서, 학교가 갖고 있는 조직문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학교의 경영의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최고 경영자, 우리로 말하면 뭐 교육감인 거죠. 혹은 뭐 교육부 장관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감정노동자이고 그 감정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모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 뭐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게 우리 학교에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학교 내부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학교로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개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문제 심각해? 끝. 아,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어? 해결해서 끝. 그게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제일 중요한 조직 문화는 설문, 아니 뭐 그만둔 사람 인터뷰 뭐 하러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학교를 그만뒀을까? 왜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갔을까?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우리 학교에서 애들 하는 수행평가 중에 다면평가 이런 거 하듯이 학교 내 평가도 다면평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설문조사는. 한 번 했으니까 끝, 교육 한 번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2020년엔 조사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네? 2021년도에는 조금 좋아졌네? 2022년도에는 또 조금 좋아졌네. 그렇게 해서 5년씩 쭉 보니까 좋아졌어. 그래야 문화가 바뀌고 학교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은 최소한 연일에 직장 내 괴롭힘, 아까 얘기했듯이 분리해서 하는 거 되게 필요하고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괴롭힘이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요구하고 요구한 게 바뀌었는지가 정리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이거였죠. 괴롭힘으로 인해서 산재. 네. 첫 번째 인정 사례. 이건 노조를 만들었다고. 대한민국에서 노조 만들면 참 어렵죠. 예, 노조를 만들었다고 왕복 500km. 왕복 500km로 발령을 냈어요. 그리고 뭐 식사 시간에 대한 통제 등등. 그래서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정신적 질환을 얻었어요. 그래서 산재를 신청했고 산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 대상자가 됐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리해고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고 뭐 전자우편을 발생하는데 야 A는 빼.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얻었죠.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갔는데 나에게는 안 왔어라는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괴롭힘 사례 보면 업무 배제. 내가 육아휴직 갔다 왔어. 그랬더니 딴 데로 보냈어. 원래 하던 A 업무가 아니라 B 업무로. 두 번째, 따돌림.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만 오면은 휙 돌아서서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진짜 치사하죠?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주고 이 사람 있는 데만. 이런 따돌림. 협박. 이거 뭐냐면 왜 틀렸어?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자르는. 너는 손가락이 이것도 못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사는. 아유, 그거 그냥 한 얘기죠. 제가 진짜 그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그쵸? 그 손가락을 자르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공포감이나 혹은 모멸감,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뭐 성희롱 폭언은 워낙에 잘하는 거니까 요즘도 일어나 모르겠어. 쥐잡아 먹었냐. 이건 참 1970년대 80년대 버전인데. 그 다음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게 폭언입니다. 자발적 퇴사. 왕따 시키는 거죠. 점심도 혼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CCTV 감시, 움직임. 그 다음에 SNS 지시. 자, 모바일 메신저로 아침 일찍 출근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와보니까 굳이 안 일찍 와도 되는 거였네? 취소? 나 6시에 이미 출근했는데 취소하면 뭐 할 거냐고. 아무 때나. 이거는 노조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노조는 쉬일 날도 없고, 뭐, 오늘 아침에 저는 5시 몇 분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제가 한 5시 30분쯤 문자 확인했는데, 문자가 1시 35분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쓰죠. 밤늦게 죄송한데요. 네. 밤늦게 죄송해. 저는 5시 30분에 보고 그때부터 일을 해야 돼요. 왜? 문자가 왔으니까 답을 주고, 답을 주면 저자는 또 일을 하니까 저에게 또 일을 시키고, 네. 하여튼 제일 못하는 거, 노동조합은 SNS 업무 지시 엄청 많이 하는데 밤늦게까지 한다. 학교에서도 이러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노조도 한번 직장 내 괴롭힘 해볼까? 그 다음에 사적인 업무.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개 산책시키라고. 사장의 개를 산책시키라고. 학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이런 데는요. 김치 같은 거 담그거든요. 그 김치 담글 때 원장네 집 김치를 같이 담근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 뭐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막 하려고 그러면 원장네 집도 같이 고쳐야 되고. 그런 사적 업무. 그 다음에 너 잘 안 보이면 이번에 재계약 없어?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 교육공무직본부가 우리가 사업주가 교육감으로 바뀌었던 게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학교장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장에게 잘 보인다는 표현은 그런데 학교장의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것도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교육청에서 나의 이 관리를 하니까 A학교, B학교로 전군도 갈 수 있고 이 계약 연장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술을 입에서 입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전히 이런 게 있는 게 뱉었더니 사장이 똑같은 짓을 또 시키는 문화예요. 이 문화를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비인격적. 자료에 보면 오타가 엄청 많을 거니까 그 오타는 제가 오타를 막 친다고 생각하시고 한글을 다 이해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오늘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뭐고 그 다음에 감정노동이 뭐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거다. 그러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은 후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전체 감정노동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요거는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얘기니까 직장 내 괴롭힘, 네. 이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고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게 있고, 산업안전법에서, 산안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이러저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는 순간 즉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확인이 되면 가해자에게 다른 부서의 발령이나 이런 것들 내게 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확정된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얘기를 드렸고요. 학교 안에서도 많은 감정노동이 있을 거예요. 전화로 하는 감정노동, 혹은 학부형과 대면으로 하는 감정노동, 혹은 교사와 공무직 간의 감정노동, 공무직 안에서의 감정노동, 공무직 안에서의 직군의 다름, 급식실과 행정실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화가 다를 수 있고, 시설이 다를 수 있고, 이 사이에서의 감정노동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가 감정노동이고 어디가 괴롭힘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잡아서 2020년보다 2021년에는 그런 감정노동이 더 줄어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막 교육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조만간 코로나를 끝내고 대면해서 조합원 동지들과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